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등학교 2학년 10월 모의고사의 37번의 순서 배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서 머릿속에 뭔가 딱 그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본인 공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을 해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화이팅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봅시다. 처음 문장에서 이제 where라고 하는 부사 절로 연결을 하면서 이제 어떤 곳에서 라고 했잖아요. 근데 뒤쪽에 완전음절이 등장을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이 is concerned 되어지는 할 때 수동태를 썼으니까 주어동사로 완전음절이죠. 그럼 과학적인 연구가 이 concern이라고 하는 게 관여하다, 관련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관련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직역하면 과학적인 연구가 관여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라고 했으니까 좀 의역을 하면 과학 연구에 관해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리됐죠? 자, 과학 연구에 관해서는 그 다음 explanatory라고 썼는데 이건 설명하는 이란 단어입니다. explain에 대한 형용사 형태로 그래서 설명하는 tales, 이야기들이 설명하는 이야기들, 과학 얘기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be expected라고 하는 BPP 형태의 수동태를 썼고요. 우리 expect 5형식 동사로 expec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 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문장이 앞으로 튀어나갔으니 동사는 수동태로 BPP로 바뀌었고 뒤쪽에 to 부정사가 따라 붙으면서 1번 그리고 and 뒤에도 to 부정사로 2번 이렇게 병렬 구조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 봤죠? 자, 그러면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예상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adhere to라고 하는 게 이제 고집하다, 고수하다 라는 거고요. closely라고 하는 건 엄밀히 엄밀하게 그렇게 고수가 되어지는데 experimental이라고 하는 건 실험적인 데이터를 실험을 한 데이터를 갖다가 엄밀하게 고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실험한 데이터를 그대로 정확하게 지켜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to illuminate,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regular는 뭐 정기적인, 규칙적인 그리고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그 다음 features는 이제 특징들 이런 특징들인데 뭐에 대한 특징이냐? experience니까 이건 경험이죠.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은 받고 단어도 체크를 했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있는 단어 설명하는 이야기들 자, 여기 있는 단어 실험의 데이터 experience는 내용은 경험 각각 단어들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볼게요. 과학 연구에 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예상되어지는데 그래, 실험적인 데이터에 엄밀하게 지켜나가겠지? 그리고 규칙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지겠지?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자, 과학 연구에서 이제 과학을 딱 연구를 하고 나면 어떤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할 텐데 그 설명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바로 실험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야, 이 데이터가 어제 온도는 28도였고 오늘은 21도고 이렇게 실험하는 그 데이터 값을 그대로 엄밀하게 지켜나가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실험에 대한 어떤 그 경험에 대한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에 대한 특징들 자, 이런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밝혀 나간단 말이죠. 자, 이건 또 어떤 거냐? 그래, 11월 달이 됐더니 11월 달에는 온도가 10도까지 뚝 떨어지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인 특징들을 갖다 그대로 밝혀내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과학은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험적인 데이터를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고 이걸 잘 지켜나가고 또 경험에서 쌓은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밝혀나가는 자,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상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느낌 잡으셨나요? 오른쪽에 간단하게 위 내용 한번 정리해 놓고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은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 이러한 패러다임이 뭐예요? 다시 좀 던져라.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을 정리해봐라 라고 한다면 과학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데이터 충실히 잘 지키고 그리고 어떤 경험의 규칙적인 예측 가능한 특징들을 잘 밝혀나가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됐죠? 가끔씩은
conceal 합니다. 우리 conceal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추다 라는 뜻이죠. 뭐를 감추냐? 사실을 감추게 됩니다. 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감추냐면 하면서 이제 동격의 대절로 연결을 해요. 사실은 사실인데 이론들이 deeply, 깊게, 그 다음에 loaded with, 뭐로 채워지게 되냐? 창의적인 요소로 채워지게 된다. 창의적 요소 중요합니다. 창의적 요소. 이 창의적인 요소들로 그렇게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창의적인 요소냐면 shape, 형성하는, 뭐를 형성하는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건 구성이고요. 물론 이 건설이라는 뜻도 있고 구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의 구성이냐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구성을 형성하고 있는 창의적인 요소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요. 그러면 실험을 할 때는 사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구성을 형성하고 있는 창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 담고 있는데 이걸 숨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terpretation은 해석인데 뭐에 대한 해석이냐? evidence, 그 증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창의적인 요소인데 그 창의적인 요소를 갖다가 철저하게 그걸로 꽉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잠깐 생각을 해보면 위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 이 과학 연구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 있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의 특징들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잖아. 이제 선생님 아까 예를 잠깐 들었던 것은 온도에 대한 거를 딱 확인을 했더니 그래 10월 달에는 20도까지 나왔고 11월에는 10도씨로 떨어졌네. 이런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들로만 딱 이렇게 담고 있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이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뭐를 하냐면 그 증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연구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을 형성하고 있는 창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로 이론들이 꽉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과학적인 설명은요, do not just relate 그랬는데 relate가 이제 관련짓다라는 뜻도 있지만 타동사로도 말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chronology, 연대기인데 뭐에 대한 연대기? 사실에 대한 그런 연대기만을 단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느낌이 오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달에는 20도씨, 11월 달에는 뭐 10도씨, 그 다음에 12월이 가면 뭐 영하 3도씨,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 연대기, 사실에 대한 어떤 연대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이런 데이터 값들, 이런 것들만 단지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창의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요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온도가 있고 이 온도랑 지구 온난화랑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한 걸 가지고 기후 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다루겠죠? 근데 다른 또 연구에서는 이 온도라고 하는 것과 뭐 예를 들면 강수량을 또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온도랑 강수량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 값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조합적인 부분에서 창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연대기만 그냥 나열을 하는 거 요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 이제 과학적인 설명들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한 연대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과학적인 설명들은 하고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설명들은 construct, 구성을 하는데 framework을, 틀을 형성을 해요. 어떤 틀을 만드는 겁니까?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예를 들은 것처럼 그래, 온도하고 뭐 강수량하고 또는 온도하고 뭐 온난화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틀을 갖다가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자, 뭐를 위한 거냐면 체계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데이터. 체계적으로 선택되어진 데이터에 대한 틀을 구성을 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냐? In order to provide, 제공을 하기 위해서인데 consistent,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explanation, 설명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일관성도 있고 의미가 있는 설명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설명. 자, 근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what is observed, 관찰되어지는 것에 대한. 자, 무엇이 관찰되어졌는지에 대한.
됐죠? 그래서 무엇이 관찰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한 틀을 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잠깐 또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이제 관찰을 합니다. 과학 실험에서 그랬더니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 3번 나왔어. 그럼 그냥 이대로 그냥 쓴다는 게 아닌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3번에 대한 거, 그리고 1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다시 순서에 대한 것들을 조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뭐를 만드는 겁니까?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틀을. 왜냐하면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관찰되어지는 것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체계적으로 딱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틀을 갖다가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러한 구성들은 이끕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이끄냐? imagine, 상상하도록 이끌어요. 특정한 종류의 주제 문제를. 뭐로? 특정한 종류의 relations, 어떤 관계로. 됐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특정한 종류의, certain 종류인데, 특정한 종류의 관계로 연결한다는 건 아까 선생님이 온도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 온도랑 뭐 강수량이랑 연결을 좀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특정한 종류의 관계에 특정한 종류의 그런 주제,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아,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에는 강수량이 증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 거랑 지구 온난화에 관련되어 있는 거랑 연결을 짓는다면, 야,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더위가 심각해지고 있고 겨울에도 춥지 않고 더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틀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틀을 만든다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스토리 라인스, 어떤 이야기의 구성이 있는데 그것들이 inspire, 영감을 주는 그런 스토리 라인들이 will prove, 입증될 건데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될 겁니다. 뭐를 위해서? analyzing, 분석을 하는 걸 위해서 어떤 features, 특징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될 겁니다. 뭐에? experience, 경험에,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른 것들보다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되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장에서 이제 조금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본인 공부를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수동적으로 듣고 계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문장, B에 있는 문장. 그러한 과학적인 설명들이 그래 틀을 구성을 해. 체계적으로 선택되어진 데이터에 대한 틀을. 자, 아까 선생님이 온도에 대해서 1, 2, 3, 4, 5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선택되어진 데이터들을 선택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 그래, 일관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찰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틀을 구성을 한다고요. 그러한 구성이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종류의 주제를 갖다가 상상하도록 이끌어요. 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아니면 여름의 강수량에 대한 어떤 추세에 대해서. 특정한 종류의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inspire, 영감을 주는 그런 어떤 스토리 라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될 겁니다. 판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특징들이냐면 그래, 그 경험의 어떤 특징들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될 겁니다. 그래, 강수량에 대한 거 아니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거 이렇게 특정한 경험의 일부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거죠.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됐죠?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그 경험에 대한 일부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더 analyzing,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느낌이 좀 오셨어야 되고요. 또 조금 있다가 또 전체적인 느낌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맥락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A로 가서 이제 처음에 마지막 지문을 살펴볼게요. 자, 이 문장은 한 문장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when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콤마까지 일단 좀 끊어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때, neglect라는 단어의 뜻은 무시하다 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무시할 때 창의적인 contribution, 기여를, 여기 등장한 단어 이거. 창의적인 기여.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석을 할 때 뭔가 좀 창의적인 요소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 창의적인 요소, 창의적인 그런 기여,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할 때, 뭐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imagination, 상상의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를 할 때, 그리고 동사 두 번째로 우리 treat 다음에 뒤에 as까지 연결하면 A를 B로서 취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를 B로서 취급하다. 그럼 어떤 모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적인 설명들을 straightforward는 이제 단순한 그런 사실들로만, 모형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석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한 사실만 나열한 거네 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될 때는, 그때는 even worse, 훨씬 더 안 좋게는 사실로서 하면서 왜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실이냐? 포함하는 모든 reality, 현실을 포함하는 그냥 현실적인 사실들에 대한 것들만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로서 그렇게 모형과 해석적인 설명들을 취급을 할 때는, 자, 다시 한번 느낌 잡을게요. 그런 과학적인 상상, 과학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에 대해서 창의적인 기여가 있는데 이걸 무시할 때. 자, 그리고 모형들과 어떤 과학적인 모형들이 있고 해석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한 사실인 것으로 취급할 때, 또 훨씬 더 안 좋게는 그냥 모든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인 것으로서 그렇게 취급을 할 때는 우리는 can blind 할 수 있습니다. 눈멀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요. 자, 뭐에? limitations, 한계. 자, 어떤 한계냐면 주어져 있는 그 모형에 대한 limitation, 한계. 주어진 모델에 대해서 어떤 한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냥 눈멀게 해서 그냥 그것만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fail to, 실패하게 하는데 note, 주목하는 걸 실패하게 합니다. 근데 뭐를 주목하게 하냐? 그것의 포텐셜을, 잠재 능력을, 그것의 어떤 잠재력을 갖다가 주목하는 것을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면 잠재력을, 잠재 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한? misunderstanding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걸 갖다가 주목하는 걸 실패한다.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놨고요. 여기 주어 다음에 동사는 apply입니다. 근데 여기 to라는 단어를 뒤쪽으로 살짝 보내보면 우리 apply to라고 하는 게 뭐뭐에 적용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 이렇게 사용됐던 거고요. 이 뒤에 있던 to라는 전치사가 앞쪽에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이동을 한 구문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부사로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아픈이란 말로 사용되는데, 아픈 또는 나쁜이란 말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사로서의 일로서 그것이 잘못 적용되어지는 상황. 됐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 적용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것을 오해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잠재 가능성을 주목하는 걸 실패를 한다. 자, 말을 좀 돌렸습니다. 잘못 적용되는 상황이 있어요. 잘못 적용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모델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눈이 멀어서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적용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같이 이제 한번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제 본인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문장부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에서 무슨 말이 주어졌었냐면, 여기서는, 자, 과학 연구에 관해서는, 과학 연구는 이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쵸? 이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가 실험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이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잘 지켜서 하는 거, 그리고 또 경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뭐 아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런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밝혀나가는 것으로, illuminate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과학이 이야기로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실험 데이터에 대한 것과 경험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그냥 있는 사실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위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은 뭐를 갖다가 감춘다 그랬죠? 창의적인 요소들로 사실은 철저히 채워져 있는데, 과학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근데 그것들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창의적인 요소들을 못 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요렇게 보는 패러다임은 창의적 요소를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요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대순으로 쭉 나열하고 있는 어떤 뭐 시간의 흐름에 나타내고 있는 연대기, 이런 거, 연대기의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렇다 보니 뭔가 체계적으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과학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뭔가 조금 의미도 있고 일관적이기도 한 그런 설명을 제공하는,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틀을 구성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좀 예를 좀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쭉 풀어나간 건데, 얘에 대한 좀 예를 이제 좀 간단하게 들어드리면, 예시를 좀 들자면,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그냥 우리가 이제 과학을 생각을 해보면, 한번 해보면, 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 그냥 사실 실험 데이터에 관련돼서 얘기할 수도 있지. 그쵸? 사실 그냥 어떤 실험 데이터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갖다가 과학은 사실 창의적으로, 그리고 또 뭔가 해석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과학적 이야기들을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까 그 기후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예시를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같이 갈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에 관련돼서 온도 데이터를 막 수집을 했습니다. 온도 데이터를 막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절마다 발생하고 있는 날씨에 대한 것도 패턴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래 놓고 그냥 이걸 사실을 갖다 그냥 온도는 이랬고요, 온실가스는 어떻고요, 그 다음에 날씨는 어때요, 이렇게 그냥 쭉 사실에 대한 단순한 목록만을 제시하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잘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시켜가지고 이걸로 지구의 기후에 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지구의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뭐를 만든다는 거냐면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결국 이런 상호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결합을 해나갈 때, 그때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창의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단지 그냥 현실적인 것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연결하는 창의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창의적으로 연결해서 모델을 만들어내는지, 자, 이게 이제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길게 좀 설명이 되어졌는데요. 다시 지금 이제 느낌이 조금 이제 이런 얘기였어? 라는 느낌이 좀 오셨다면 다시 보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좀 느낌이 잡힐 것이고, 그리고 이 글을 갖다 밑에다가 이제 본인만의 글로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글은 무슨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순서대로 뭐 이제 C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 B를 보고, 그 다음에 A를 봤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흘러가는 흐름들을 정리를 한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하셔야 될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